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어제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퀀텀스케이프는 정말 주식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하루만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후 1% 넘게 좀 하락한 걸 생각하면 19%?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인데요. 댓글에서도 이제 알려주셨듯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이런 소송이라든지 제가 여러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거의 반토막 났다가 확 올랐다가, 근데 결과는 늘 똑같고요. 일단 실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벌러타일, 이렇게 되게 등락이 오르락내리락이 클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를 조금 안다면은 이걸 사기까지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 그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양산에 있어서는 이게 허들을 많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지, 어려운 걸 이제 해서 이제 잘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실패한다 그래서 사기까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니콜라가 떠오르긴 하지만 니콜라는 사기성이 좀 짙었죠. 그렇지만 니콜라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제도 이걸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좀 올라간 이유가 CEO가 이거를 나서서 많이 해명을 하고 진화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반전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가 심할 것이고, 기술의 그런 허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넘길 때마다 이 회사는 시연을 하려 할 테고, 그걸 보여줄 때마다 확 올랐다가 양산이 안 되면 다시 또 폭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걸 추천이나 이런 게 아니고 퀀텀스케이프를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인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와닿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뉴욕 그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주변에 갑작스럽게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무지막지하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왜 관심이 많냐면, 정말 제 리퍼럴 코드를 써서 차를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디 멀리를 못 가고, 원래라면은 저도 여행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너무 미국이 아직까지 빨리 백신이 보급돼야 되는데 이게 좀 나가기가 무섭다 보니까 집에만 이렇게 박혀 있죠. 그 덕에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거의 슈퍼차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 근처에서 좀 그냥 써볼까. 하지만 이게 집에 저는 집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가서 막 충전하기는 또 그게 애매한 거리거든요. 한 20분은 가야 되니까, 15분 20분. 근데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지금 막 갑자기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매번 테슬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저도 실망했었는데, 매번 뭐 올해 이제 슈퍼차저를 이제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정지를 좀 알려줍니다. 물론 더 정확한 자료는 슈퍼차저 IO에 들어가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냥 예상이지 어떤 뭐 컨스트럭션 퍼미션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젠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렇게 2분기에 우리가 이제 오프닝을 하겠다라든지 이게 좀 더 구체화돼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년에 만들게 해놓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2분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4분기라든지 아주 더 디테일하게 명시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 거라는 점,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가까이 있어서 이제 좀 쓰기 더 편하게져서 저 역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가 한국 이렇게 어카운트로 들어가 보니 한국에서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시면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주는군요. 한국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게 받았던 1000마일이
전에 받았던 건 6개월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떻게든 현금화 해볼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지만. 근데 이거는 양도도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요. 이거 오롯이 충전용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현찰화하는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일종의 래플 같이 이제 뽑기죠. 뽑기로 이런 로드스터를 추첨해서 주는데 여기에도 관심이 더 가게 되긴 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요즘 판매량이 장난이 아니죠. 생산량도 장난이 아니고요. 역시 테슬라답게 전기차를 많이 팔려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역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갖고 있다 보면은 이 충전소가 항상 이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요즘 전기차가 워낙 붐이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도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고 니오 역시도 이제 세단을 내놓고 지금 루머로는 이렇게 초장거리, 물론 중국의 이런 전비 기준이 후하긴 하지만요. 무려 100kWh 이상인 지금 150kWh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이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거의 초장거리자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와 견줄 만한 지금 곧 나올 루시드 에어도 완전히 가볍게, 물론 루시드 에어는 미국에만 지금 나올 예정이지만 이런 초장거리 럭셔리 세단에 대응하는 차를 내놓을 예정이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니오는 배터리 수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재밌었던 게 수압 시스템을 좀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보조금을 좀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보조금 제한이 있는데 이런 배터리 수압 시스템은 예외랍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좀 유지해도 니오는 계속 보조금 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 배터리 수압 시스템의 문제는 장점은 아까 같이 퀀텀 스케이프나 이런 친구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빨리 내주면은 훨씬 더 이런 방식이 유리하겠죠. 배터리만 따로 이제 금방 갈아 끼면 되니까. 근데 배터리 기술이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셀2 바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좀 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이런 셀2 바디를 하게 되면 결국 충전소를 누가 더 많이 까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물론 니오가 그런 배터리 수압 시스템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국 내에 다른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아직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슈퍼차저의 보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다른 뉴스 기사에서도 지금 올해 엄청나게 전기차가 이렇게 막 출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럽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오긴 하는데 미국에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2022년이나 좀 폭발적으로 나오겠지 2021년은 아직은 좀 적은 편이고요.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테슬라가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까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이런 편의성, 충전 편의성이 지금 비교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더 깔아버리면 지금 중국에서는 올해 벌써 10,000개의 슈퍼차저를 더 이제 확장한다. 중국에서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경쟁자들이 이건 쫓아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까는 이유가 테슬라가 지금 이미 중국에서만 지금 생산량이 올해 50만 대를 가뿐히 넘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프레몬트 공장에서 69만 대, 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50만 대 넘게, 그러면 이미 두 공장을 합쳐서 120만 대입니다. 거기다 이제 텍사스 공장도 있고 베를린 공장도 있죠.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이미 생산은 100만 대가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테슬라가 이제 수요를 얼마나 끌어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 베를린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2 그 싼 모델이 없는데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테슬라 차량들이 이렇게 싼 편은 아니죠. 많이 가격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저렴한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비싸니까요. 이런 수요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역시 FSD가
얼만큼 발전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이제는 생산이 딸려서 지금 차를 못 팔았던 게 테슬라의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정말 그 디맨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산은 충분히 이걸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두 공장만 해도 벌써 120만 대인데요. 충분히 생산은 이제 완료했다고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지금 저에게도 빨리 FSD를 주고 더 발전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보여줘서 수요를 올해 과연 얼만큼 끌어낼 수 있을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